안녕하세요, 몬스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격 테크 방송 일렉트릭 밀크의 생스터와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익님. 네. 또 네. 예, 뉴욕의 밤 네. 아 볼 때마다 제가 부럽습니다. 진짜 이거를 제가 밤에 라이브 할 때도 밤에 하거든요, 실제로. 그쵸. 그래서 한국 야밤에 시간 그쵸. 한국에서는 인제 낮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는 서부도 저녁이고요. 동부는 이제 밤이고 진짜. 그래서 항상 쪼끔 목소리가 쪼끔 다운돼 있긴 한데 신나게 힘을 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맞아요. 원래 근데 야밤에 듣는 라디오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뭔가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랬고 더 늦은 시간에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라고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거의 새벽 시간에. 그쵸. 혹시 아세요? 최고였죠, 최고. 네. 마왕. 마왕. 아, 음. 유난히 그리운 분이긴 한데 또 예,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예. 네. 감성을 살려서 오늘도 네. 좀 재미난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아마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녹화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됐긴 했지만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지난 방송의 연작과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많이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웹3 쪽에서 한번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원익 님께서 디테일한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소식이고요. 상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어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요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뒤집혀 가지고 그 소식을 좀 자세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한번 이미지를 띄워 드릴게요. 네. 어 지난 방송 때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샘 뱅크만 프리드 FTX 파운더이자 이제 CEO인 샘 백만 프리드 SBF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CG라고 불리는 바이낸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창펑 짜오 그림인데요. 저번 방송 때는 이 두 명이 다정하게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다정하게 있는데 지금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어깨 근데 이게 동무하고 지금 어깨 동무하는 그림이었죠. 어깨 동무한 그림 많이 그림이. 근데 비슷해요. 이게 지금 표정이 안 좋죠? 왜 그러냐. 바이낸스가 잘 아실 거예요.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제 한때 이제 거래량 기준 2위 이제 올랐던 거래소 FTX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힌 거죠. 그러다 얼마 보니깐 이제 만에요? 네? 얼마 만에?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어 이거를 촬영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을 라이브로 방송을 해 드렸고 그때가 이제 합의가 발표된 당시에 바로 이제 라이브로 방송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촬영 시점에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 입장을 바이낸스가 발표를 했고 이게 참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에서 지금 이 시즌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정말 다이내믹한 좀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쪼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인수를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전해 드리겠는데요. 네. 요게 지금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바이낸스 바이낸스의 트윗 공식 계정입니다. 공식 계정에서 이제 "우리가 FTX 인수를 철회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미지고요. 요게 이제 현지 시각으로 미국 시간으로 9 일을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요 내용이. 내용을 이제 뭐 읽어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지만 뭐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FTX 인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근거가 뭐냐, 왜 갑자기 하겠다고 안 하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사, due diligence라고 하잖아요. 그 실사를 해 봤는데 "인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 사실 그 음. 인수 과정에서 실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회사를 사고 싶다, 뭐 인수할 의향이 있다, 아니면 팔 의향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른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듀 딜리전스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사실 이 실사가 중요하고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게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근데 이 M&A 같은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M&A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듀 딜리전스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세하게 뭐 재무제표도 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표상에 있는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감사팀, 이제 외부 오딧, 그 회계 감사 같은 것도 다 활용을 하고, 어 뭐 M&A 자문, 법률 자문 같은 것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실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뒤집혔다는 게 좀 뭔가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 엄청나게 안 좋은 사례고, 안을 뚜껑 열어 봤더니 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완전히 뭐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빨리 결정이 됐다는 거는. 거의 그래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하네요. 약간 그렇죠, 더 열어볼 필요도 없다. 약간 그렇죠. 또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 사실은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그 트윗에도 좀 나와 있는데, 뭐 "고객 자산을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음 mishandled customer funds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인제 그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고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요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인수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미국 감독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요런 소식도 이제 나왔는데, 요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수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상희님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 너무 이게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웃프네요. 웃기면서도 슬프네요. 예. 아 그쵸. 약간 이게 정말 ETF가 구원의 오픈 손길을 사 빌었는데 예 예. 도와달라는 손을 이제 박수 한번 딱 쳐 주고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를 시키다니 참. 그쵸, 그쵸. 이게 이 네. 4컷 만화 정말 만평이 정말 이제 음. 어 상황과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제 만화 아닌가 싶은데, 정말로 FTX가 사실은 구원의 손길을 뻗친 거거든요. FTX가 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 왜 문제가 생겼는지, 유동성 문제, 알라메다 리서치 유동성 문제가 그 재무제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됐었다고 인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FTX가 이게 구원의 손길을 사실은 어 SOS를 보낸 거예요. SOS를 보냈고, 그거를 이제 제일 해줄 만한 하는 상대가 이제 바이낸스라고 판단한 거죠. 바이낸스가 사실 FTX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TX에 구원 손길을 보냈고 잡아주는 것 같았는데 잡아주는 것 같은데, 거기 위에 보시면은 저 세 번째 만화에 due diligence라고 써 있잖아요. due 음. diligence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잡아줄 것 같이 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인제 오히려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보글보글하면서 이제 물속으로 인제 가라앉는, 이게 이런 정말 지금 현 상황. 음. 예. 뭔가 '페이크다.' 벌써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낸스가 되게 무섭다, 뭐 "창펑 짜고 무섭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CG나 바이낸스도 도와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은 돕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근데 음음. 정말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루 만에 인제 인수 포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 그거의 어떤 인제 반증이라고 좀 방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바이낸스 트윗을 보여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 감독 당국이 FTX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EC 그러니까 인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DOJ 그러니까 미국 음. 법무부죠.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감독 당국이 총동원돼서 지금 FTX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게 지금 인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예요. 그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은 이제 SEC, DOJ가 "인베스티게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음.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어 지금 이제 좀 감독 당국이 나섰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왜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냐면은 사실 이 FTX 본사가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카리브해. 아. 카리브해가 이제 조 음. 음 잘 아시잖아요. 그쵸. 유명한 조세 회피처. 그쵸. 그 예. 다 유령 회사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다 이제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나 이제 콜로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맞아요, 맞아요. 바하마 뭐 음. 그쪽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실은 본사가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외국에 있으니까 잘 못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피해자가 좀 많고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좀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좀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FTX 자회사가 그 FTX U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US 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TX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 규제 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이제 FTX 같은 크립토 익스체인지, 크립토 거래소들에 대한 어 조사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저희도 뭐 많이 뭐 다뤘지만 뭐 루나 테라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3H라고 이제 또 크립토 헤지 펀드 파산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생기는 거죠. 이게 크립토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접근을 하시고 뭐 기관들도 사실은 전통적인 인제 기관들 뭐 월가에서도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크립토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미국 그 경제라든지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 FTX 건이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인제 막 SEC랑 DOJ가 막 강력하게 좀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음. 이런 좀 제도화 움직임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규제라든지 뭔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은 요게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코인베이스 파운더입니다. 파운더.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윗을 날렸어요. 그래서 어 뭐라고 날렸냐면은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읽어 보시면은 뭐 나오는 내용인데 어 이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회사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크립토 업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회사들 중에 제일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음.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상장이 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일 투명하게 사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죠. 상장사들은 재무제표도 분기마다 이제 실적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중요한 회사 이슈가 있으면은 또 SEC에 다 보고를 하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 그 의무 사항이거든요. 의무 공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투명하게 뭔가를 이제 공개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FTX랑은 쪼끔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FTX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지금 미국 규제 기관이 지금 코인베이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런 트윗을 날린 거예요. "왜 우리한테까지 뭐 처벌이 가해지냐. 왜 퍼니쉬가 뭐 우리한테까지 오냐." 어? 불똥이. 그렇게 지금 고 내용을 좀 쓰고 있거든요. "makes no sense다 이거는." 그 오프쇼어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역외 회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코인베이스한테까지 불통이 뛰어서 우리까지 조사를 받고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조사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사용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뭐 코인베이스도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돈을 뭐 암호화폐를 넣거나 아니면 피아트 어 달러나 이런 US 달러 같은 거를 이제 예치를 해 놨다가도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회사 경영에. 그러니까 요런 이제 막 진화를 하려고 이렇게 트윗을 날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거 안전하다." 예. 음. 그건 좀 제가 볼 때도 코인베이스 측면에서는 그들 그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이 돼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미 입증된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포스팅할 의무도 없고 회계 같은 것도 아니면은 되게 막상 FTX도 열어보니까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다.' 약간 바이낸스가 쥐지치고 나갈 정도인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 먼저 맞아가면서 좀 투명하게 끌고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와서 음. 이런 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고객 예치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같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쪼끔 예 확실히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나라도 '아 이거 참 불합리한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 트윗을 날렸고 요것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어 블로그에서 음 코인베이스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투명성에 이제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들, 사용자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요런 걸 좀 자세하게 또 밝혀 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쪼끔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는 FTX에 대한 노출이 없다." 요거를 좀 음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디파이 저희가 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업체들한테까지 여파가 막 전염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코인을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 회사의 토큰에 기반한 뭐 파생 상품을 뭐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자금이 엮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남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노출이 거의 없다는 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FTX 토큰 FTT, 저희가 지난 또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FTT에 대한 노출도 없다, 익스포저가 없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FTX에 대한 대출,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한 노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즈니스 운영 및 고객 거래 촉진을 위해서 1,500만 달러 규모의 예금만 FTX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또 이것도 밝히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뭐 FTX도 대형 거래소다 보니까 여기랑 아예 뭐 관계가 1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코인베이스 정도의 큰 회사들끼리는. 그런데 뭐 이렇게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레버리지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일단은 그 예금, 그냥 음 단순히 돈을 예치해 놨다는 정도. 아마 뭐 법정 화폐를 FTX 거래소 지갑에 좀 예치해 두거나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또 다음에 요거는 좀 자세한 내용을 또 써 놓고 있는데, 고객이 예치한 어떤 그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repurpose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고객 자산은 1대 1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쪼끔 이제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요거를 막 무리하게 굴려 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뭐 더 위험한 상품에 이제
넣어 가지고 그 수익을 사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돈을 굴리는 거죠. 음. 근데 그거에 너무 위험한 데다 넣어 놓으면은 그게 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도박이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예전에 그 셀시우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고객들 돈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셀시우스가 대표적 사례였고요. 너무 위험한 코인을 또 코인에 또 굴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우리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은행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자금을 운용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은행들은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는 상황을 그 상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짜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거나 기존 은행들은 이런 거를 다 하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고 뭐 지급 준비금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키고 있고 뭐 중앙은행이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강제하는 그런 형태로 그 어 관리를 하는 거죠. 시중은행들이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물론 뭐 유명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고객들이 돈을 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데 이게 사실은 뭐 금융 위기 때 튼튼한 은행이라고 하는 레만 같은 회사들도 되게 그때는 뭐 엄청 인재들이 많이 갖고 촉망받던 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100% 안전한 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러고 제도권에서는 이런 거를 좀 이제 활용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쪽은 이런 게 좀 미흡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100% 공감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안정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우리가 무슨 아나키스트들도 아니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되 이게 어느 정도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이고 뭔가의 합의인데 이거에 어떠한 이러한 뭐 법적인 근거라든지 레귤러토리가 없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다 보니 사람의 욕심이 조금씩 더 커지면 결국에는 고객들 돈에도 손댈 수 있고 아무리 규모 큰 회사라도 계속 그런 게 프루븐 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정말 뭐 완벽하다고 뭐 이제 뭐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장을 해도 한 뚜껑 열어보면 자꾸 이상한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악영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화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웹3나 뭐 블록체인 업계 전반으로 봐더라도 이게 뭐 탈중앙화 그 되게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자나 고객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는 주체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이 업계가 앞으로 발전하고 더 커지려면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이 사신이죠, 사신. "죽음의 사자가 너를 찾아간다."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 한 명씩 찾아가면서 이제 문 두드리면서 똑똑하면서 이제 어 다 이제 처단을 한 거죠. 테라 음. 루나가 한 번 있었고 3 에로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FTX 알라메다 가 있었고 이제 다음은 바이낸스 테더다 이런 뭐 또 얘기도 나오고요. 무섭네요. 무서워. 아 근데 네. 진짜로 저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우려를 드러냈지만 만약에 바이낸스가 FTX 꿀꺽했어요. 이제 그 구해 준다는 미명하에. 근데 네네네. 터졌으면 바이낸스는 성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가 얼마나 건실한지 이제
창펑자오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해 왔었고 뭐 음. 충분한 이제 총알이 있다는 멘션을 많이 했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사신 이거 이렇게 이 짤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개인 입장에서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이게 뭐 바이낸스 US도 있고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중국에 또 기반을 둔 회사다 보니까 그 그런 것도 좀 막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음 중국 뭐 미국 규제 당국이 중국 본토를 본토에 있는 회사를 막 조사하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쪼끔 이제 어 불안감이 사실 남아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가 또 그런 거를 이제 또 이겨내려면은 뭔가 좀 더 투명하게 뭔가를 공개를 한다거나 회사의 정보를 그런 좀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뭐 테더 저 밑에 바이낸스 밑에 테더 있는데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신 이미지 때문에 약간 굳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 근데 가치가 예. 고정된 코인 있잖아요. 아 그 스테이블 그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테더가. 네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예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아 에너지가 지금 오늘 이 많지가 이슈 않습니다. 네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음. 아프셨을 거예요. 예 그쵸. 어찌 음. 됐든 뭐 이 테더도 계속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테더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법정 화폐 그 US 달러랑 이제 pegging을 해서 가치를 유지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US 달러를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객을 이제 유동성을 이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시장에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여기가 만약에 터지면은 이 다음 문이 터지면은 이제 거의 인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음.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크립토 겨울이 뭐 영원히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경종을 울리는 뭔가 좀 이번 사건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좀 이렇게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쪼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네. 아 뭐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마저 이제 훅 하고 날아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겨울이 오는 것 같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가 특히 이제 US 달러랑 pegging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쪼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US 거버먼트가 아닌데 무슨 수로 이걸 보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US 음. 달러랑 이제 그 가치를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스템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만들어 놨겠지만 근데 다들 이제 완벽하다고 주장은 하겠죠. 근데 무너지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바이낸스나 테더 이 문까지 열려 버리면 그러니까 뭐 세계 1위 거래소랑 스테이블 코인까지 무너져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이거 진짜 예 뭐 정말 크게 한번 위기가 오는 건 아닌가. 지금도 큰 위기가 지금 오긴 왔죠. 근데 이제 네네. '더 큰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참 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FTX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FTX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뭐 직접적인 뭐 피해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핀테크 업체 로빈후드 지금 이제 미국 상장사인데 로빈후드도 여기 이게 3대 주주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운영한 투자사 이머전트 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 로빈후드에도 뭔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TX에 투자한 투자자들 뭐 일본 소프트뱅크라든지
뭐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 뭐 세콰이어,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 서드 포인트 이런 데들은 뭐 돈을 뭐 다 날린 거죠. 뭐 날렸다고 봐야 되고, 뭐 이런 그 여파가 계속 이제 실질적으로 여파가 있고, 지금 이제 뭐 블룸버그 보도 따르면은 이 샘 배크만 프리드가 지난 수요일 9 일인데요. 그때 이제 "현금 투입이 없으면은 FTX가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투자자들한테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FTX는 뭐 '파산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뭔가 지금 구해 줄 수 있는 그 주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뭐 '파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업계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또 우리 그 일본에 계신 우리 소프트뱅크는 또 한번 요새 사실 소프트뱅크가 뭐랄까 좀 성공 사례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응원이 네. 뭐 여러 음.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긴 한데 자꾸 안 좋은 뉴스에서 '아 소프트뱅크가 또 들어가 있네.' 약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막 잘 나갈 때는 또 되게 성공 사례도 많고 했는데, 벌 때는 또 엄청나게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제 뭔가 이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해서 그게 좀 많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하여간 뭐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 사실은 뭐 그 벤처 투자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부분 리스크를 좀 이제 테이킹하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투자자 걱정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음. 어쨌든 그분들은 뭐 돈이 많다. 사실 일반 개미 투자자들 분들은 뭐 진짜 죽어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 뭐 하여간 좀. 곡소리야 뭐 이미 많이 나고 있죠. 음. 뭐 솔라나부터. 그렇잖아요. 네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곡소리 나고 그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솔라나도 또 한참 오늘 곡소리 많이 났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그 그림 지금 띄워 드린 거는 제레미 엘레어라고 그 이제 서클이 이제 그 USDC 발행사거든요. USDC도 이제 아까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골드만삭스도 투자한 회사예요, 서클이. 그러니까 좀 기존 금융업계, 전통 제도권 금융업계랑 가까운 인제 크립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CEO인데 제레미 엘레어가 요런 말을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리먼 사태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그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탄생한 게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크립토 업계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데 "결국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일침을 날렸어요. 일침을 날리면서 이제 "내가 이 10년 동안 이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거 정말 실망스럽다. 좀 디서포인팅하다." 하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레미 엘레어 트윗이 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좀 그런 트윗이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조인 어스 샘." 하면서 하늘에서 좀 부르고 있어요. 되게 이게 아 하늘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기 그쵸. 도건 님도 보이시고 뭐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한 이제 크립토 쪽에 실패한 분들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제 "너도 여기에 조인해라." 막 이거거든요.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기록이 되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샘 배크먼 프리드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큰 실패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뭐 테더 이쪽에도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심지어 그 비탈릭 부테린이 "테더가 좀 계속 미심쩍다." 이런 거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거를 날렸어요, 그 트윗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계속 뭔가 그 달러를 제대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런 거를 어 퀘스천을 던졌는데,
뭔가 제대로 그쪽에서 입증을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뭐 비탈리기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여기도 지금 다음 넥스트가 누구냐 어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이게 참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업계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투신해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빌딩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음. 상황이에요. 되게 안타까워하고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힘이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같이 뭐 모조리 뭐 사기꾼처럼 이제 취급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은 더 큰 문제가 이제 신뢰가 아예 이제 상실되는 거. 그래서 '크립토는 사기 아니냐.' 이게 완전히 무슨 낙인이 돼 버리면은 이제 인재나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음. 여기에 이제 산업에 잘 되려면은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와야지 이게 지속 가능해지는 건데, 그게 떠난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재가 떠나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게 이런 일이 더 계속 발생하면은 이제 신뢰가 상실되면서 거의 이 인더스트리 전체가 이제 몰락하는 그런 인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진짜로 막 테더 터지고 바이낸스 터지고 막 심지어 코인베이스까지 터진다고 가정을 해 보죠. 최악의 가정인데 이건 뭐 쓰나미 오고 대지진 오고 화산 폭발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막 핵폭탄 터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업계가 그렇게 빅네임드 가장 성공적인 회사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뭐 회사나 시스템들이 다 터질 정도면 '잘못된 방향으로 빌드업 되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쪼금 들어요. 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블록체인 기술 혹은 웹3라는 거의 가치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종교 같은 거 보면은 종교의 그런 정말 좋은 말들, 인류에부터 이제 휴머니티에 기반한 정말 좋은 말들 너무 많고 사랑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막상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가치나 혹은 이제 웹3 테크놀로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된 욕심과 혹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못 발전시켜 온 부분도 없진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만약에 터져 가지고 다시 한번 리셋이 돼야 되면은 뭐 리셋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잘못돼서 리셋되는 거를 우리가 막 '아 그래도 웹3를 믿어야 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제 저 근본적인 기술과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대전제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음. 적용했던 잘못된 인물들 혹은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잘못들이 있으면은 털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라든지 이런 레귤러토리라든지 법제화가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혹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베네핏을 누려야 이게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네네네. 점점 가야지 뭐 이렇게 한번 한탕 해 먹고 자꾸 빵 하고 터지고 빵 하고 터지고 이게 뭐가 어 건전한 시스템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만약에 잘못이 있어서 터져야 된다, 그럼 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아무튼 뭐 디파이 쪽에 사실은 요런 좀 문제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뭐 데이터의 분산 저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또 이제 활발하거든요. 꼭 이런 이제 뭐 금융 쪽 아니더라도. 그러다 음.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부인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 이쪽에서 근데 뭔가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들이 계속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사실상 산업이 더 발전하거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커가기는 좀 또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는 좀 맞아요. 안타깝다. 뭐 고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단히 안타까운 하여간 뭐 부분인데 네. 만약에 문제가 이런 있으면 터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아요. 동의를 근데 합니다. 이런 기회에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해 왔던 바들이 맞다라고 검증이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걸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베어 마켓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들이 터지면서 진짜 가치가 있는 빌드해 온 그런 것들은 살아남으니까 또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니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드린 말씀이 뭐 "다 터져라." 막 이게 막 다 막 "버블아 터져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또 계기로 해서 정말 뭔가 이제 자정이 좀 일어나고 음. 어 '바른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한국도 대단히 걱정이 많거든요. 뭐 저희도 뭐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뭐 먹고 살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이 얼마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음. 한국에서 이 특히 저는 이제 법제화를 좀 잘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귤러토리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를 하고 뭔 말인지 알아야 그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네네. 테크니컬한 이야기도 많고 되게 피해자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당한 거다 보니까 이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고 어디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다수.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아 미국이니까 저 형편없네.'가 아니라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도 꽤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또 이제 워낙 큰 이슈여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요런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어 아시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막 일일이 찾아보면 또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 드리니까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익님이 재미난 네. 짤들 많이 찾아 가지고 또 연결을 해 주시니까 예 재밌게 들을 수 있죠. 어쨌든 네네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